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8월 21일 오전 6시 21분입니다. 월요일이에요.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오늘 크게 뭐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우리 코인 시장이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해지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뭐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죠? 그냥 환율을 안 봐도 될 것 같고,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요,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그래도, 20월선이죠. 우리가 20주평이죠. 주평에서 이제 근처에서 지금 지지를 조금 받는, 그래서 살짝 달리는 모습을 등장시켜 줬습니다. 많은 거래가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조금, 다음 주는 살짝 또 반등을 좀 버티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이번에 단등만 딱 노려보시는 정도 수준일 것이고, 만약에 단타를 치신다면 여기를 손절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삐탈이 됐다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림, 14,800까지 가는 거, 요 그림을 조금 보고 있긴 해요. 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워낙 작은 포인트의 변화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뭐 제가 맞췄다 틀렸다 운운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냥 올라간다면 14,800에서 15,000 정도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래량이 또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갈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나오게 된다면 좀 털고 나오셔라, 제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나스닥은 좀 털고 나오셔라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파동과 옆파동의 모습들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등이 좀 근정을 되면 작게는 요 정도, 크게 보면은 뭐 이 정도까지 가능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쎄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살짝 받들어주고, 한 4,800까지 등등을 주고 살짝 또 이탈한 다음에 반등을 좀 주고 15,000까지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시 들어서 15,400을 돌파 시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이 좀 우위입니다. 예, 아래쪽이 송간 말씀이지만, 그래서 16모 국채 수익률, 국채 가격에 비해서 너무 지금 높은 가격에서 뛰고 있다. 그래서 걔랑 매칭이 돼야 된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한 켠에 망설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래가 좀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조금 나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더 아래쪽, 그리고 좀 더 멀리 아래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질문하셨는데, 예측하려고 자꾸 달려드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자리가 오게 되면 매력적인 포인트다, 요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 자체를 지금 급하게 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한쌤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자, 뭐 저희 시험을 대충 할게요. 이거 뭐 공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앞자리 2천만원대 대비하셔야 합니다. 앞자리 2천만원대, 그죠? 대비하셔야 되고, 3,500만원 전후 작은 단타 포인트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자 보실게요. 자, 딱 놀러와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오차를 이제 확인하면 3,540만원이죠. 요 포인트에서 좀 단타가 형성이 됐죠. 반등이 조금 나왔죠. 저는 2%만 나오면 우리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2% 나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루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만큼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루멘은 좋아한다 그랬죠. 자, 보이시죠? 8월 7일 날입니다. 루멘 8월 7일 날 이때죠, 그죠? 이때 이제 여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제가 맞췄다, 이걸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좀 교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얘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말, 그러니까 봐주세요는 괜찮은데 이게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새로 오신 분, 아까 단톡방에 계셨던 분 계시는데 나가셨나 또? 그러니까 여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느끼기로 매력 있는 포인트는 160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야. 공식이죠. 볼린저 밴드 하방 이탈했네요.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거래가 증가되면서 빠져요. 아, 그리고 이 장대 양봉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그럼 이대로 또 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또 엉터리 질문인 거라. 이걸 갈 거라고 보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안 그래요? 내가 기다릴 때 그걸 잡았는데. 그럼 반틈 팔고 냅두면 되지. 재밌죠? 여러분들의 의식이라는 게 매매를 하실 때 의식 자체가 바뀌셔야 돼요. 물론 얘가 저는 아직도 루멘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어쨌든 얘가 긍정적으로 가려면 요 녀석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아 올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23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23년 가을 그리고 24년 초 여름 이쪽 두 구간에서 지지고 뽑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긍정적이긴 해요. 아직도 괜찮아요. 이런 그림 나와주면 좋죠. 그죠? 누르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서 바로 갈 거냐 말 거냐는 변내 논의의 문제라고. 굳이 사겠다면 이런 데서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 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만번 낫다니까. 깨지면 깨지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도 이것도 좋아 보이긴 했어. 여기서 제가 매수 시작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깨지고 다시 가버리니까 짜증 확 나네 이거. 짜증이 확 나네요. 나 진짜. 저 손절 나간 종목이거든. 제가 요때 시작 내가지고. 저도 이래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지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내 룰이니까. 그게 지켜야 여러분 살아남거든요. 그 여기서 다시 스타트 끊어보는 거예요. 요거 나와서 요거 잡아보는 거죠. 하고 반턴 팔고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면 안 좋은 거야. 이해되셨죠? 오늘 코인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네요. 왜냐면 증시가 지나갔으니까 그래요. 네. 뭐 유스 같은 애들 안타깝죠 많이. 800원대 빠져버려서 많이 아쉽습니다만 저는 다시 코인을 들어온다면 루멘이나 이오스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매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거고 저는 이제 나스닥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여기 매수를 터져나가지 않겠지만 여기 가을쯤 되면 여기가 좀 맛있게 익을 수 있거든요.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올려주면 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변해버린단 말입니다. 얘만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주 볼벤 중심선을 넘어가느냐 안 마느냐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거래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두 가지 문제만 신경 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 시황을 들으시는 분들 뭐 공부방도 좋겠고 뭐 다 좋겠고 그 스터디 오셔가지고 같이 시황을 잡으면서 공부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공개 방송만 들으셔도 하셔도 좋겠는데 지금은 딱 그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지던 종목들이 거래를 성공시키면서 10월, 11월 달에 이 추세선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넘어가면 사시면 돼요. 얘랑 앞에 거랑 규모가 다를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요 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살아남는다는 증거거든. 그럼 그것에 지금 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물론 좋아요. 그래요. 뭐 여기 1200원에 물려가지고 허우적거리시다가 800원대 메모하셔가지고 1000대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했지만 잘라주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가지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저는 코인은 망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썰을 좀 풀자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불과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야. 20년 전만 딱 돌아가 봅시다. 20년 전에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쌤은 그때 스마트폰을 썼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핸드폰 스마트폰을 쓴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때는 아니구나. 그때는 아니네요. 제가 복학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니네. 5년쯤 됐대.
5년 아니다. 2007년, 7년쯤 됐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쓴 지는 아무도 없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는 일과가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거의 핸드폰 중독이다시피 핸드폰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유튜브로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세상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뭐 가상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뭐 가상 공간, 메타버스, NFT 활성화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등기도 뜨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비싸냐 싸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뭔가를 결제를 하고 활용했었을 때 그래요. 뭐 달러로 결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있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누가 그걸 대장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더리움이 좀 유력하긴 하죠. 하지만 누가 그걸 대장을 차지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그때 우리가 들어와서 수급이 들어오는 애들, 그 기술력이 어떤 애들, 뭐 이오스 같은 애들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에이다도 뭐 그렇고 루멘도 괜찮고 뭐 그런 애들은 제가 구매자들은 좀 좋아하니까 그렇게 뭐 있는 수도 있겠고. 하지만 뭐 시바이노나 이런 애들도 메인넷에서 만드는 거 보면 참 역겹다 싶기도 하고 긴가민가 합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일하는 걸 찾아야 되겠고 일 열심히 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기대를 했었을 때 코인 시장은 올 가을과 내년 초가 투자에 위한 좋은 적기가 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흔들림은 이겨내라. 여러분 흔들림은 이겨내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금리를 5%나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2% 높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달러를 안 사지? 저는 한국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정말 개판치고 있는데 뭐 한국이 엉망진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정말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도 대단하고요. 일본은 아예 금리 안 올리고 5% 차이 나는데 그 정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5% 지금 10 아무튼 논의를 하겠습니다. 중국도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이 좀 이상한 건가?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게 조금 샜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성공과 실패는 이건 운입니다. 방법 없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상 월볼벤 하단에서 거래가 들어오면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월볼벤이 지금 300원대이긴 한데 와우 몰라. 난 거래만 들어오면 들어갈 거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만 나오면 됐죠? 그 외적인 요소들은 거의 이제 뭐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는 걸 항상 결정을 하셔야 되고 항상 그래서 물렸을 때 뒷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 물리셔야 돼요. 지금 시기는 그래요. 이런 권한과 역경을 견뎌내셔야 나중에 또 그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처럼 또 장투에 대한 그런 멘트를 느끼게 되겠죠. 물론 비트코인 입장에서 저는 뭐 반등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볼벤 하단가죠. 이 길을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치만 이렇게 베베 꼬이는 자리 있죠. 이렇게 베베 꼬인 자리는 올라가면 되게 좋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뭐 5천만원까지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쌍바닥처럼 이 바닥을 조금 쳐주면서 꽝꽝꽝꽝꽝 거리면서 가면 저는 이제 신고점은 갱신도 가능하다고 보고 차라리 여기 깨져주면 제가 땡큐 베리 마치 이러면 비트코인 하나 좀 이 가격대에 비트코인 하나 정도 존버해봐도 되지 않을까? 맞잖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해야지. 이거는 안 그런가요? 싸게 살 기회를 다시 주는 건데 행복하셔야죠. 적어도 저희 구독자들은 행복한 분들 많을걸요? 아닌가?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행복해도 좀 돌려봤습니다. 당장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좀 드려요. 3,500만원대에 대한 반등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짧게 보신다면 한 번 정도 더 3,500, 3,480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좀 빼졌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요런 움직임을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제 크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요 정도 관점 단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뭐 단타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 번트? 통? 단타? 그거 뭐 오면 사면 사는 거고, 요 타점은 지나갔잖아요, 그죠? 요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거죠. 거래가 터지고 넘어섰다가 거래가 또 터지는데 하락의 각도가 약해지는 모습 그 나오면서 다이버전스 공식이죠, 이거 단타의 공식,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노리기 너무 작다, 규모가. 그치? 근데 이때 알트코인 일부는 통통통 튀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단타를 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요. 공부한다고 이렇게 방송한다고 이렇게 썰풀이 하는 거지. 이 보면서 막 맞췄다 한 놈들이 또 있고, 어떤 놈은 보니까 1년 내내 떡락한다 노래하면서 뭐 지금 떨어지니까 맞았지 그러고 있던데, 1년 전에 여긴데. 응? 모르겠다. 난 여기서 살아 그랬는데, 그죠? 그냥 초질과 한 방향만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막 그 어느 순간 딴 사람은 한 채널인데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다 얘기하고, 그럼 둘 중에 보면 결국 한 명 맞는 거냐. 좀 비겁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또 내가 5년에서 10년 이상 존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씨앗을 뿌려도 됩니다. 네, 여기보다 낫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견디기 힘들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앞자리 일단 2를 염두를 두고 계십시오. 앞자리 2를. 앞자리 2라는 거는 2,990만, 9만원도 2차 앞자리예요.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심플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사시면 돼요. 금리 인하를 하면 좀 더 빠질 겁니다. 제 생각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큰데, 그 사시면 되고, 아니면 중간에 미국의 현물 ETF 상장 뉴스 드시면,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돼요. 그죠? 빠져주면 땡큐 베리 맞추고. 여긴 진짜 땡큐 베리 맞. 이거는 뭐 다시 못 얻을 기회죠. 다시 못 얻을 기회. 1,000만 원어치에서 100만 원이 더 나간 게 사볼래. 비트코인 한 개 가져볼래. 근데 일단 요 정도는 염두를 해주고, 여기서 작은 단타는 지금 움직임으로는 쭉 빠지지는 않겠지만 콜렁콜렁 하면서 막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버티다가 한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만약에 또 좋은 반응이 등장한다면 그때 또 다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